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건 나중에 보겠지. 아, 그런 일이 없어.
많이 어려 보이네. 많이 들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는 건 이상해요.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의원님들이 속속 도착하실 예정인데요. 한 1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쪽에 의원님들 좀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카메라 앵글에 꽉 찰 수 있도록 의원님들 중간부터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보게 된 원내부 대표 황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3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순서로 100년 정당 100만 강원 20년 집권의 견인차 우리 당 대표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의원총회입니다. 1월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이제 설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설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의 파도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현장에 가서 매주 금요일 날 실시를 해왔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운영하는 과정도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어서 가맹점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1차 인큐베이터인 팁스타운 현장을 가서 6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견들을 많이 이제 들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어제는 14개 시도지사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건의를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3월까지 예산정책 투어를 협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도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상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는 것이 당정 간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좀 일찍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야하면 나중에 가을에 이제 보충해서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몇 가지 선을 보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타 제도 자체를 좀 바꾸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만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잃는 경우도 많고, 예타 기준도 너무 경제성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려 안 하고 예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되는 지역만 되는 걸로 나와서 제도 자체를 좀 바꾸고 예타 대상 규모도 좀 올리고 또 예타를 하는 기반도 좀 더 넓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예타 자체를 좀 한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고치도록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법 개정에 관한 것들이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이제 해인데 이 선거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치 개혁도 잘 하고 우리 당도 큰 성과를 올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업체와 택시단체 네 군데하고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정책위하고 전현희 TF 팀장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도 일단 나중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영균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사후 처리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는데 아마 북미 회담이 2월 말경에 이제 만들어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뭐 중요한 단초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대로 1차 회담은 좀 뭐랄까 의전적인 회담이라고 했다면은 2차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도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아마 여기 인수혁 의원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예, 인수혁 의원님 이따 좀 오시라고 해서 좀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우리 당의 민생, 경제, 평화에 대한 우리 당의 아주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셨다는데 이제 점점 그 뒷머리가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의 불사조, 우리 당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올해 첫 정책 회총을 열게 됐습니다. 황희 부대표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과 또 많은 흔한 과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 7개월 됐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집권 3년 차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굳어지면 이게 얼마 안 남은 것처럼 그렇지만 1년 7개월 동안 저희가 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고용 성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주축들을 놓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좀 열매를 맺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심기일전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의총은 민생을 보듬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갖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선거법과 카풀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기타 없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정책을 정하는 데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의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저희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 한계를 극복하려면 혁신성장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을 만나고 ICT 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상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
우리가 기업가들을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많이 와서 좀 보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나서서 사방을 중심으로 한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는 등 올 상반기에 한반도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강을 중심으로 한 의원 외교를 강화해서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의원 외교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 홍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성장, 공정경제 등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 왜곡과 오해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는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공정경제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더 투명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일상에서 공정한 경제를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대중적 위험이 공정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인천에 있는 그 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 3법을 만들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또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정책과 또 각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 한 분 공개 발언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외모는 장비시지만 내면은 제갈공명 같으신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또 저한테 좀 살펴보라 이런 또 명을 주셔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관련 한 보고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또 이 재산세 관련해서 공시지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금 폭탄 이 프레임을 만드는 언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책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회의 때 보고를 드리는데 오늘 공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언론인들께서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국감정원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단독주택은 418만 호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1290만 호가 있습니다. 토지는 3268만 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인용된 보도는 이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22만 그러니까 5% 정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잠정 가격을 공개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이 단독주택 공시는 지금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고 1월 25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400만 호는 언제 하냐면은 각 지자체 조사를 거쳐서 4월 30일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공동주택하고 토지는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한 5%씩 표본 추출해서 공시를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4월 30일에 함께 공시가 되고요. 토지는 표준 토지 가격 공시가 2월 13일, 개별 토지 가격 공시는 5월 32일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면 언론의 일부 보도인데요. 재산세 폭탄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이는 좀 과장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매우 호도하고 있는 그런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은퇴 후에 소득도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세금 폭탄 떨어뜨린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거 매우 익숙한 프레임 아닙니까? 우리 참여정부 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가지고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들고 있는 사례들은 강남이나 특정 지역,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주택 또는 중산층 이하 주택과 관련한 예는 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 하나를 보면 단독주택 공시가 폭탄 1148만 원에서 1억 5189만 원 이러면서 조세 저항 불거등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예를 든 거냐면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659평방미터 그러니까 200평짜리 다가구주택의 예를 든 건데요. 이게 이제 25억에서 공시지가가 25억에서 84억으로 올랐다는 건데요. 공시지가가 84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세는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실제 가격은. 근데 이 100억도 넘는 집을 지금까지 25억으로 평가하고 세금을 매겼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정성,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기사들을 보면은 시세를 이야기를 안 해요. 이 공정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시세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단독주택은 매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 또는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보통은 시세의 절반 또는 절반 이하에서 공정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시세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중산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발표한 표준주택 22만 호 중에 전체 단독주택 중에 5%를 이번에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22만 호 중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가 87.5%인 19만 호입니다. 이 구간을 좀 더 넓혀서 3억에서 6억 구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2만 호, 9.4%가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6억 이하 구간이 22만 호 중에 21만 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96.9%, 97%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언론에서 예로된 15억, 공시가격 15억 이상 초과주택은 22만 호 중에서 단 0.5%인 1,000호, 1,090호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3억 원 이하 구간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면은, 이번에 발표된 걸로 보면은 평균 4.9%입니다. 5% 이하인데요. 그리고 3억에서 6억 구간은 7.5%입니다. 7.5%인데 공시가격이 3억이면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얼마냐면 57만 6천 원을 내게 됩니다. 3억, 공시가격 3억짜리 집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세는 5억에서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57만 6천 원인데, 그러니까 5%가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평균 4.9% 인상됐거든요. 5%가 인상되더라도 최대 한 4만 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령 10% 이상 인상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인상된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인데, 요 3억 이하 구간은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이 그냥 따라 오르는 게 아니고, 가격이 얼마나 오르더라도 이 재산세 관련한 세금은 5%를, 3억 구간, 0원에서부터 3억 구간은, 3억 미만 구간은 5%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5%밖에 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3억에서 6억 구간의 상한은 몇 프로냐면 10%입니다. 10% 이상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상의 구간이 이제 30%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억짜리 주택의 경우는 최대 121만 원을 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율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더 부담되는 것은 12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역시 또 우리가 또 재산세나 종부세를 가지고 또 과도하게 세금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우리 참여정부 때 경험했던 매우 익숙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될 건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집요하게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또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쯤 될 건데요. 모 언론사의, 제 언론사 이름을 참 대고 싶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8억 넘던 잠실 2cm 중개사가 값 4억 내기래요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내려간 것처럼. 이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잠실의 2cm 아파트, 이게 전용 면적 85평방미터짜리인데요. 이게 뭐 신문에 김모 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놨는데 지난해 9월에 18억 5천만 원 거래됐던 아파트 가격이 16억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더라. 그래서 애가 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냐면은 4년 전에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년 전에. 이게 2017년에 13억이었다가 2018년에 18억 5천만 원까지 뛰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9억 원이 올랐다가 2, 3억 원 정도 지금 내려간 거,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좀 있는 거죠. 혹여 또 야당도 그렇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거는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잡지 않고서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